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무덤 앞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직 가지고 있네요. 그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복을 보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국화꽃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하얀 꽃잎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자국 소리, 낮게 오가는 위로의 말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공기와 가끔 지나가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끝으로 올라왔습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아 흙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흙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흙이 생명선을 따라 번져 있었죠.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을 뿐이었죠. 목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표정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저를 보던 얼굴, 밥을 먹으며 창밖을 보던 얼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던 얼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순간들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무덤 위의 흙이 햇빛에 마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이 흙 아래에 있었고 저는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손을 뻗어도 목소리를 내도 남편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손바닥을 펼쳐 흙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흙의 차가운 온도가 손바닥 전체로 퍼졌습니다. 미안해요. 이번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나왔습니다. 더 많이 물어볼 걸 그랬어요. 바람이 대답 대신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갔고 그림자가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호흡이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서 5미터쯤 떨어진 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꽃도 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흐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삼키고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노인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인은 제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손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손목에 감긴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시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시계의 가죽 밴드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체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장례식에 오신 분이신가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왜요? 알아볼까 봐서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럼 남편을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노인이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네요. 저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계였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남편의 손목에서 풀어 제 손목에 찬 시계였습니다. 이거 남편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계 제가 준 겁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저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에요. 노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한테요. 남편은 평생 그 시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요.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손목에서 시계를 떼지 않았죠. 간호사가 링거를 꽂으려 할 때도 시계는 그대로 더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그 시계였습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시계였습니다. 가죽 밴드는 색이 발에 있었고 유리 표면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몇 년이나 찬 거예요? 남편이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한 20년? 와, 진짜요? 고장도 안 나요? 안 나요. 신기하다. 요즘 시계는 금방 고장 나던데. 좋은 시계거든요.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부모님? 그 질문을 했을 때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아버지가 좋은 걸 주셨네요. 유일하게 받은 거라서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쓸쓸한 느낌이었죠.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다 돌아가셨어요. 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시계 유리를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습관을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면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로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를 쓸고 가죽 밴드를 만지고 시계 뒷면을 문질렀습니다. 틱, 틱, 틱. 초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물어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 시계를 만지는지, 왜 잠을 못 이루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등이 너무 멀어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올 거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여보, 언젠가 올 거야.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누가?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시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잠든 채로도 시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잠꼬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올 거야. 누가 온다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잠꼬대했어요. 그래요? 뭐라고요? 언젠가 온다고요. 누가 온대요?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꿈이었나 봐요. 무슨 꿈이었는데요? 기억 안 나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새 시계였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요. 상자를 열자 깔끔한 디자인의 시계가 나왔습니다. 비싸진 않았지만 세련된 시계였습니다. 지금 차고 있는 거 너무 낡았잖아요. 이걸로 바꿔 차요. 남편은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차봐요. 남편은 시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지 않았습니다. 왜요? 싫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차봐요. 지금 건 안 풀어요. 왜요? 그냥요.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거는 서랍에 넣어둘게요. 나중에 찰게요.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요. 남편은 결국 시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 시계는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그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뭔가 다른 의미였습니다. 약속 같은 것, 혹은 기억 같은 것, 아니면 벌 같은 것. 남편은 그걸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요. 병이 깊어졌을 때도 남편은 시계를 찾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계 좀 빼시죠. 치료에 방해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풀어요. 하지만 제발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남편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왜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유품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살 위에 있던 시계였습니다. 가죽 밴드가
땀과 시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계의 뒷면에는 남편의 체온이 새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제 손목에 감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틱, 틱, 틱.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시계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계는 계속 째각거렸고 남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가 고여 있었습니다. 눈물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을 아셨나요? 그제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습니다. 70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핏줄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알았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얼마나요? 태어날 때부터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요. 장례식장에서도 보지 못했고 병원에 문병 왔던 사람 중에도 없었고 남편이 소개해준 사람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어제 장례식에는 안 오셨어요? 못 갔습니다. 왜요? 멀리 사세요? 아니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까이 살았습니다. 주교. 그럼 왜 못 가셨어요? 알아볼까 봐서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알아본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요? 누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무덤 위의 흙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체 누구세요? 남편이랑 무슨 관계세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시계,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준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에요. 노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아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한테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바람도 멈췄고 새소리도 멈췄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고요? 네. 남편이요?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침묵하던 남편, 시계를 절대 풀지 않던 남편, 밤마다 시계를 만지며 잠 못 이루던 남편. 그럼 당신은?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은 없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은 건 저입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국화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발 앞에 하얀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자격이 없어요?
떠났으니까요. 언제요? 그 아이가 12살 때요.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왜 떠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노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부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손이 떨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노인이 손목을 만졌습니다. 이 시계를요. 저는 제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밤에 채워진 시계가 지금 제 손목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 손목에 채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왜요? 돌아올 거라고 말하려고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꼭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덤 앞에 비석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30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남편 아버지세요? 네. 노인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30년 동안 곁에 없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뭔데요? 그 아이 오른쪽 어깨에 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개요. 일직선으로요. 맞았습니다. 남편의 오른쪽 어깨에는 점 3개가 일직선으로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왼손잡이였다가 오른손잡이로 바뀌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바꿨으니까요.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 그 아이가 왼손을 쓰면 제가 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오른손잡이였지만 가끔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곤 했습니다. 무의식 중에요. 그럴 때면 남편은 깜짝 놀라며 다시 오른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매운 걸 못 먹었을 겁니다. 네. 발이 유난히 컸을 거고요. 네. 자다가 가끔 발을 떨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랬습니다. 모두 맞았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찾았나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요. 정말요? 네.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무슨 답이요? 그 아이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답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안 오시다가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부고를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신문 조각을 꺼냈습니다. 부고란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 신문을 봤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어제 이걸 봤습니다. 그는 신문을 꼭 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갈 거라 생각하셨는데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가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시계를 만지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30년 동안 뭐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요. 그럼 왜 안 오신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뭐가요? 거절당하는 게요. 노인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모르는 척 할까봐, 아니, 정말로 몰라볼까봐요. 그게 무섭다고 30년을 안 온 거예요?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겁합니다. 알아요.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두려움을요.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영 깨어나지 않을 남편이 차가운 흙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30년을 기다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노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남편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했던 작은 말들, 무심코 흘렸던 중얼거림들, 잠결에 새어나왔던 혼잣말들. 그것들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올 거야. 저는 반쯤 잠든 상태로 들었습니다. 여보, 언젠가 올 거야.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 말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빠가 올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기다려. 남편이 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계 아직 가지고 있어. 남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시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약속했잖아. 돌아온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지? 저는 이불을 덮어주려다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남편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잠꼬대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물어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평온해 보였으니까요. 악몽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걷는 걸 봤습니다. 아들은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정도면 귀엽지 않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네, 저 아이 귀엽지 않냐고요. 아, 네, 귀엽네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아이 생기면 저렇게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손잡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네.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게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은 또 시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요. 1시간 넘게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거짓말. 분명히 뭔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시계 말인데요. 네. 이거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요.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랑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동안요. 시계를 붙잡고 매일 밤을 지새우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저는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그 시계를 풀지 않았어요. 노인의 눈에서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멀리서 봤으니까요. 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번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는 봤습니다. 언제요? 가끔요. 얼마나 가끔이요? 거의 매달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매달이요?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알고 있었고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 퇴근길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요. 그럼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네. 봤습니다. 그 아이가 회사에서 나올 때면 저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봤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는 비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우산 없이 서 있더군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들고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래서요? 못 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 표정을 봤거든요. 어떤 표정이었는데요? 담담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담담했어요. 마치 익숙한 것처럼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뭐요? 그 아이는 이미 혼자인 것에 익숙해졌다는 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비를 맞은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집에 돌아온 남편을 왜 우산 안 가져갔어요? 제가 물었었죠. 깜빡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괜찮아요. 왜 택시라도 안 타요? 비 맞는 게 싫지 않아서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비 맞는 걸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그랬습니다. 비가 올 때면 우산을 안 쓰고 걷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익숙했던 겁니다. 비를 맞는 것에, 혼자인 것에, 아무도 우산을 건네주지 않는 것에, 저는 무덤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노인도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움직인 시계의 소리가 무덤 앞 공기를 채웠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정말로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병이요? 저를 망가뜨리는 병이었죠. 노인이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술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한 잔씩이요. 스트레스 풀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었죠.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중엔 매일 마셨습니다. 아침부터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참았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말리고 울고 빌었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걸 다 봤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아이가 8살 때 제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술에 취해서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한테 말 듣고 온 거였죠. 아빠가 안 들어온다고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찾았습니다. 동네를 헤매다가요. 그리고 저를 발견했죠. 길바닥에 쓰러진 저를요.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8살짜리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팔을 잡고 끌었어요. 집까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저를 끌고 오는데요. 집에 도착했을 때 노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아이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냥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물 한 컵을 떠다 놨죠.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깨어났을 때요. 그 아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지도 않고 앉아서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 눈을 봤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어요.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8살짜리 눈에서 체념을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살 남편이 작은 손으로 아버지를 끌고 오던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4년이 더 지났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술을 마셨고
그 아이는 계속 저를 지켰어요. 12살이 됐을 때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살짜리가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포기했다는 걸요. 아니, 제가 그 아이한테 포기당할 자격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시계를 두고요?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더군요. 그 아이는 잠을 잘 잤어요. 어릴 때부터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노인이 손목을 만졌습니다. 이 시계를요. 그 아이 손목에 채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시계를 채우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그리고 꼭 돌아올게. 나아지면 꼭 돌아올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저는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술을 끊지 못했어요. 계속 마셨습니다. 그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번 찾아갔습니다. 멀리서요. 어디로요? 대학교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됐더군요. 봤어요? 네. 캠퍼스에서 친구들이랑 걷고 있었어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웃음을 망칠까 봐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겨우 찾은 평화였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빼앗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봤습니다. 멀리서요.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뭐요? 그 아이 손목에 아직 시계가 있는 걸요. 저는 제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가 여전히 째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끝까지 안 가셨어요?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마침내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뭐가요? 거절당할까봐요. 거절이요? 그 아이가 저를 몰라보는 척할까봐, 아니, 정말로 몰라볼까봐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면 더 무서운 건 뭔데요? 그 아이가 저를 알아보고도 외면할까봐요.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봤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도요. 네, 봤습니다. 멀리서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던 날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서요? 식장 밖에서요. 담 너머로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턱시도를 입고 있더군요. 잘 어울렸어요. 정말로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부 손을 잡고 걸어 나올 때요. 그 아이가 손목을 만지더군요. 시계를요.
저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내내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끝까지 비겁하게 숨어만 있었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요. 30년 동안 매일 밤마다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남편이 평생 혼자였어요. 노인이 무덤 앞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십시오. 뭔데요? 저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매일이요. 그는 무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남편을 30년 동안 혼자 두고 간 사람에게, 아니면 위로를 해야 할까요? 30년을 혼자 지켜보며 후회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미워하지 못했다는 것. 시계를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평생 손목에 차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인이 저를 보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죠. 저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화가 나도 슬퍼도 기뻐도 그냥 참았어요. 한 번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참느냐고요. 저는 남편의 대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는 것도 있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미워하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저는 시계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고 있었던 거죠. 30년 동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만 했을 뿐이죠. 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였을 것 같아요. 무엇이요? 이별이요. 저는 시계를 만졌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림이 계속되는 거고요. 저는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죽었다고. 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끝나버리니까요. 노인이 무덤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풀었습니다. 가죽 밴드가 손목에서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왠지 허전했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요.
저는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유리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손이 닦아낸 자리였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저는 시계를 노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안 됩니다. 노인이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평생 지켜온 거예요. 저는 노인의 손을 감쌌습니다. 시계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째각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풀지 않았어요. 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시계를 노인의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이젠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노인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울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울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 앞에서 울어야 할지 몰랐을 테니까요. 혼자 삼켰을 겁니다. 모든 눈물을요. 그런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노인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뭡니까? 이제 그만 숨지 마세요. 저는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이제 여기 있어요. 어디도 안 가요.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기 와주세요. 혼자 오래 두지 말아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혼자였으니까요. 오겠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일 오겠습니다.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이면 돼요. 감사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사할 자격도 없지만 괜찮아요. 저는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도 원했을 거예요. 당신이 오는 거리요. 노인이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덤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노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틱, 틱, 틱.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CH8. 여운. 저는 무덤에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시계를 돌려준 손목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계 없는 손목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저는 제 손목을 자꾸 만졌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시계를 만지듯 저도 시계를 만지는 습관이 생겼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시계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조용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렇게 살았을까요? 조용히, 쉬지 않고, 혼자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무덤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아직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똑같은 길인데도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다르게 보였고, 건물들이 다르게 보였고,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달라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발이 없었고, 남편의 목소리가 없었고, 남편의 숨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주 앉던 자리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남편은 시계를 만지곤 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 그냥 방이겠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쓸어내렸습니다. 셔츠의 소매를 만졌습니다. 시계가 눌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은 자리를 눌러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옷장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였습니다. 손을 뻗어 베개를 만졌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베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베개를 꽉 안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늦었지만요. 숨이 막혔습니다. 시계도 돌려드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거 내려놔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별들이 어둠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 별들을 봤을까요? 밤마다 시계를 만지며 창밖을 보던 남편이 저 별들을 봤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요?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에 저도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얀 천장일 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를 보던 얼굴, 밥을 먹으며 창밖을 보던 얼굴, 소파에 앉아 시계를 만지던 얼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없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시계가 없는 손목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손목을 만졌습니다. 시계가 있던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계의 자국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처럼요. 언젠가는 이 자국도 사라지겠죠. 시간이 지나면요.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차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밤마다 시계를 만지던 손길이, 틱틱거리던 그 소리가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덤 앞에서 울던 노인의 모습도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혼자 지켜보던 사람이 떨리는 어깨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여전히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용서했을까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잊지도 못한 채로 그냥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게 남편의 방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어둠이 저를 덮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은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혼자서요. 무덤 앞에는 어제 없던 것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시계였습니다. 노인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귀에 대봤습니다.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움직인 시계가 지금도 정확하게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무덤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다녀가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오실 것 같아요.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는 무덤에 손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시 돌아봤습니다. 무덤 위에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두 사람을 이어준 시계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요.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남편 없는 길을 혼자서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혼자가 아닐 테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복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